자, 오늘의 비정상 대표 만나볼까요? 영국의 셜록, 미국엔 그리스턴 반장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이분이 범죄를 파헤치고 계시죠. 범죄 심리학 전문가 이수정 교수님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아유, 어서오세요. 자, 자기소개를 그것을 알고 시작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범죄심리학자입니다. 범죄자 연구를 한 2000년 초반부터 해왔고요. 아마 한 17년 가까이 이제 범죄자를 만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를 내 집 드나들듯이.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다 교도소에 있다 보니, 네, 면담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하는 것들 열심히 연구를 하고 축적 중입니다. 이걸 여쭤봐도 돼요? 네. 그러면 용의자 신문할 때 같이 들어가셔서 아니요, 신문도 하시고 저는, 그렇게. 네, 명확히 밝혀둘 것은 저는 경찰은 아닙니다. 네. 밖에서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연구자이고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묻지마 범죄라는 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동기가 불분명한 그런 이제 폭력 행위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면 이 사람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비정상을 해오셨죠. 약간 뭐 장난 반, 네. 재미 반. 여기 뭐 관상만 봤을 때 조금 약간 이 친구 좀 수상하고 위험해. 관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 행동에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많이 보셨던 범죄자들 얼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시선을 피하는 사람이 제일 의심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이도 피했죠. 잘 피했어. 자, 오늘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4회 비정상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의 안건입니다. 네. 저는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나 비정상인가요? 입니다. 뭐 정상이었으면 좋겠다. 비정상이라고 하면은 잡힌 거죠. 범인은 비정상이라고 외치고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아니 뭐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 그렇죠. 현실적으로. 저는 사실은 희망사항은 완전 범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해결이 안 된 사건은 틀림없이 존재하죠. 그래서 유명한 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범인을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알바는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수님 보려고 알바한테 한 거예요, 지금. 알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공률, 그러니까 그 범죄자 잡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살인사건의 검거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사건은 거의 97% 정도 검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이제 극소수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검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뭐 각국의 미제 사건, 범죄 규정 시스템에 대해서 심도 깊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나라나 미제 사건이 네. 있겠죠. 가장 충격적인 미제 사건이 뭔지. 80년도에 인도의 또 그 뭄바이라는 도시에 그 길거리에 잠수한 사람을 밤에 이렇게 바위로 몰이 죽여서 한 20개 이상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범죄자를 잡지 못해서 그냥 디 스톤맨이라는 별명을 붙였거든요. 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냥 길거리에 자는 사람들만 밤에 다니면서 큰 바위로 몰이 찍어서 아유, 이렇게 하지 마. 80년대. 같은 사건이 딱 그때요. 뭄바이랑 카라치가 거의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게 카라치에서 85년 때 여러 명의 그룹이 망치로 길거리에 있는 그 집 없는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망치로 때려서 파키스탄에서 왔나 인도로 그때? 모르겠어요.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왔는지 파키스탄에서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제 해머그룹이라고 불러요. 아직까지는 잡히지 못했는데 이유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와서. 우리나라는 1988년에 배음시에서 배음시 미제 사건이 있거든요. 그 범인은 특별히 빨간색 옷을 입는 여자를 좋아해서 미행하고 먼저 여자를 죽이고 강간해요. 마지막에 그 시대를 토막을 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토막 부분을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총 10명 여자가 이렇게 살인 당했어요. 근데 중국은 빨간색 좋아하고 빨간색 잘 입지 않아요? 네, 많이 입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큰 논란이 됐어요. 네, 빨간색을 입지 말라고. 지금까지도 범인의 흔적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멕시코는 사실 그 화성 연쇄 살인처럼 그 멕시코에서 같은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멕시코의 북쪽에 있는 시우다드 후아레스라는 지역에서 1993년부터 500명의 여자가 죽었어요. 500명이면 500, 맞아요. 대부분 피해자들은 15살, 25살 정도였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범인들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들 중에 하나는 멕시코의 마초 문화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멕시코 정부가 그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들만 네네. 여성 혐오 범죄. 다 여자들이었어요. 캐나다에서도 원주민 미제 사건이 있거든요. 원주민들이 대부분 여자고 어리고 사라지는데 1980년부터 지금까지 40명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납치당했다고 보면 돼요. 네, 살인 사건도 많고. 네. 스위스는 좀 평화로운 나라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미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살인에 관련된 사건보다 우리 실종 사건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실종? 알 수 없는 거죠. 예, 알프 산맥에서 위험한 스포츠를 많이 하니까 사고가 난 후에 이런 사건이 엄청 많아서 만약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냥 사라졌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런데 제한이 있으니까. 이런 CCTV도 없고. 예. 그런데 최근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견되죠. 그 빙하가 많이 녹아서 옛날 때부터 사라진 사람들 많이 그 보존 상태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수사할 수 있는 거지. 한국에서도 아주 드들강 사건이 이제 극적으로 실마리를 찾게 된 케이스죠. 네. 이게 소개 좀 이제 해주시겠어요? 2001년 2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지고 그 여고생이 모르는 남자를 만나러 나갔어요. 네. 그리고는 실종이 돼서 며칠 후에 나주에 드들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체로 시신 상태로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2001년도 당시에 이제 그 아이의 인체 내에서 DNA를 확보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출을 하는 방법 자체가 그때는 발전을 하지 못하다가 2012년에 새로운 추출 방법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DNA를 확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범죄자 데이터를 마구 열심히 뒤져보다 보니까 그 주인공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각 나라마다 조금 다른 독특한 수사 방식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독일에서는 그 경찰은 되게 강아지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이제 자, 범인 찾아봐. 함정수사. 귀엽다. 저게 구성이냐. 그리고 경찰은 경찰 경찰견 많이 써요. 또 요즘은 한 약 500마리 정도 쓰고 있는데 세퍼트요. 그렇죠. 젊은 셰퍼드는 제일 한 80% 넘어서는 젊은 셰퍼드이고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만 합격하고 그거도 되게 심한 70일 동안 훈련 받고 그때 같이 훈련 받는 경찰 사람하고도 주인하고 개처럼 되는 거 아니고 파트너 같은 파트너처럼 사이 되는 거예요. 그 개 주인도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거도 경찰 필요한 돈도 다 경찰서 한 데서 받아요. 언제 찾는 데는 개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경찰견 아주 훌륭하죠. 네, 그래서 뭐 시신을 안매장하거나 이랬을 때 사실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냄새. 후각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네. 이탈리아는 저희 경찰견 아니고 경찰충 있어요. 예? 경찰충이요? 진짜요. 요즘에 쓰는 그런 방법인데 2005년에 어떤 여성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주변에 있었던 모기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대박이다.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 DNA 모기 피를 어떻게 추출하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쎄 죽여가지고. 경찰들 가가지고 물면은 왜냐면 원래 모기들이 멀리 날아갈 수도 있지만 방금 피를 이렇게 못 움직이죠. 말들이 목이 무거워가지고 많이 먹어서. 한 106m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머리들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특히 정말 이탈리아에서 저도 확인했는데 요즘 이제 범죄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그렇게 기술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의 시체를 발견해서 신고하고 다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제 비누 디스펜서에
이 남자의 지문이 젖은 거예요. 이거. 지문을 젖었는데 이 남자 자기 말했던 거랑 이거 안 맞는 거예요. 방금 들어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비누 디스펜서 지문이 있는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보는 일들이 실제로 이제 다 거의 실제로 하는 거예요. 경찰이라면은 아무래도 인도 경찰 유명하잖아요. 뭐 검도 호랑기로 만드는 게 인도 경찰인데 뭐 별 방법을 다 쓰는 게 유명한 게 인도 경찰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나르코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물을 사람에게 주입하거나 먹여서 이제 최정신 아닌 상태에서 감각 상태를 만들어. 네, 이제 근데 법적에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미리. 누구한테 이 나르코 테스트를 하겠다. 이게 왜 하냐면은 어떨 때는 증거가 막혔을 때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백을 하는데 법적에서는 이게 실제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근데 경찰만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나르코 테스트. 프로파일링도 똑같지 않아요? 프로파일링도 그냥 힌트로 쓰는 거 아니에요? 힌트로 쓰는 거 네, 어디서 증거 쓸 수 네, 있 맞아요. 프로파일링의 결과도 사실은 증거력은 없습니다. 네. 거짓말 탐지기 결과도 증거력이 사실 없고요. 증거력이 있는 것은 그 하드 팩트, 그러니까 물리적인 증거들, DNA는 증거력이 있죠.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프로파일링 소프트웨어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회사가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얼굴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왜냐면 관상을 보는 거예요. 무슨 범죄자이면은 그거 얼굴에도 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근데 이게 관상 빅데이터. 이거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 논란이 된 게 이제 신문에서 어떤 미국 정부 중에서 한 부가 이제 그 이스라엘 소프트웨어 회사하고 이제 계약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 깔아서 이제 누가 범죄자일 가능성 높은지 해석할 수 있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미국에서 지난주에 인도 유명한 탑 배우 샤룩칸이 3번째로 미국에서 테러리스트로 체포됐어요. 배우가 살아있는 사람을 제대로 못 참는 기계가 무슨 짓을 하겠어요. 배우로 갔다가 테러리스트로 하면 어떻게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은 실예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페이셉션인가 뭐 그런 종류의 페이셉션이라고. 그러니까 페이스에 있는 어떤 표정 근육의 움직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추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얼굴 표정의 근육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불안하면 불안한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면 물을 마시면서 얼굴 표정이 뭔가 이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런 표정으로 저절로 이완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잡는 겁니다. 사실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고 해가지고 표정 근육을 분석하는 거죠. 네. 아무 때나 사용하는 거 아니고 왜냐 이탈리아도 저희가 봤는데 신문할 때 이런 이렇게 몸 온도나 아니면 그런 체온. 그 네. 재원이나 그렇게 이렇게 윤공해 움직이는 거 시선도 많이 본대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